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타일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굉장히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저 지금까지 한 100여 편의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중간 점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자, 빨리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탈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해드렸고, 고대질의 모션, 더블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뭐 중요한 것 중에 삼투압, 붙는 원리, 삼투압을 설명드렸어요. 삼투압의 원리,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을 설명드렸고요. 물의 원리, 더블침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수분이 많으면 잘 붙는 이유, 더블침, 우리가 더블침을 하는데 화장실 타일을 붙이는데 수분이 많으면 왜 잘 붙나? 시멘트도 있고 모래도 있는데 왜 수분이 많아야 잘 붙을까라는, 잘 붙고 잘 양색이 되고 잘 단단하게 붙을까라는, 수분이 많으면 잘 붙는 이유, 그 외에도 등등 많은 A급 기술자 되기 위한 몰탈 사용 설명서, 빈배압, 부배압 등 정말 많은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풀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물풀 효과 하면 저희가 어떤 거를 대부분 상상하시죠? 물풀이라고 하면 흔히들 도배지 바를 때 도배풀 정도, 그죠? 끈적끈적한 느낌의 도배지 바를 때, 벽에 바를 때 도배지 정도의 느낌을 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점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점도. 우리가 흔히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하는 시멘트와 모래를 믹스해 놓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믹싱을 해서 사용하는 그 모르타르라는 제품을 상상할 때 굉장히 점도를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점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점도라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점도는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몰타를 쓸 수 있는 한계점. 점도 물풀같이 될 때가 중간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그거보다 더 되면 하자율이 높고 붙지 않고 드럼 현상, 덩덩거림이 나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자, 물풀 효과, 도배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멘트의 원료 중에 석회와 점토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시죠? 찰흙? 흙이에요. 점토. 그렇죠? 점성을 유도하는 성분입니다. 일종의 점도 형성. 물을 넣고 비비다 보면 점도를 생성해내요.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뒤로 가보면요. 타일 역사로 보면 저희가 몇천 년 전으로 올라가죠. 이집트 시대에도 있었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 타일이란 그 떠붙임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해왔고요. 그 시절에는 시멘트, 뭐 지금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과 저희가 19세기 후반 정도, 예, 그 정도의 포틀랜드 시멘트를 영국에서 어떤 분이 개발을 하셨죠. 네, 개발을 하셔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는 석회와 점토를 짓이겨서 반죽을 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구워서 거기서 붙인 행위들을 했어요. 어, 그 시절에 어떻게 붙였을까요? 물과 점성으로 붙인 겁니다. 물과 점성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또 뭐 규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첨가해서, 석회, 점토라든지 많이 첨가해서 붙였는데, 물풀 효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점도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도, 물풀, 끈적임의 정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몰탈이 어떻게 끈적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끈적임의 정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몰탈을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고. 기준점이 돼요. 이 끈적임의 정도, 끈적끈적 그 물풀보다 효과가 없으면 철렁철렁거리고 찰싹찰싹 됐을 때 표면이 떨리지 않을 정도면 된밥이 됩니다. 된밥. 예, 수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물을 적게도 넣어보고 많이도 넣어보고 실험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시공을 많이 해보셔야 판단이 들 내용입니다. 자, 모든 분들이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몰타를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 한계점이라든지 물풀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감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감으로만 받아들이지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점도, 물풀, 끈적임의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종합적으로, 자, 마지막 단계예요. 자,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떻게 끈적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시멘트를 믹싱하는데 물 넣으면 철렁철렁거리고 흐물흐물한데 어떻게 끈적임의 정도와 점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제가 저 일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완전 건조된 레디믹스, 모르타르입니다. 미리 섞어놓은 모르타르죠. 자, 완전 건조한 상태의 골재, 모래예요, 모래. 그렇죠? 우리 완전 건조된 상태의 모래예요. 그 다음에 시멘트 입자가 완전 건조된 상태예요. 그 한 포대, 시멘트 한 포대에 들어있는 그 입자 자체가, 자, 100도씨 이상에서 계속 수분을 날려버립니다. 네, 계속 수분을 완전히 건조해버려요. 수분을 날려버린 상태에서 방수 포장을 해버리죠. 자, 그럼 시멘트 입자가 물을 흡수하는 가로의 편차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 비날갱이가 돼버려요.
완전 건조된 거예요. 그냥 통통 빈 알갱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분이 없습니다. 그냥 빈 알갱이에요. 완전 건조된 상태에 물을 넣어요. 물을 넣으면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자, 물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빈 알갱이에 점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이 걸리기 시작하죠. 빈 알갱이에다가 제가 설명했죠. 시멘트나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시간차가 있을 겁니다. 흡수하는 얘가 시멘트가 흡수하는 모래 골재가 이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자, 다 흡수하면 어떻게 되겠죠? 나는 이제 다 먹었어, 물을. 이제 밖으로 물이 머무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표면수라고 하죠. 예, 입자 알갱이에 밖에 머무는 이 표면수. 입자 알갱이가 항상 이만하진 않겠죠. 우리가 균일하지 않고 작은 입자, 큰 입자, 균등하지 않은 여러 개의 입자가 이 주변에 또 머물겠죠. 이 알갱이들의 골재와 시멘트의 입자가 또 머물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 공극이라 그러죠. 빈 공간을 또 채워줄 거예요. 자, 표면수와 이 공극을 채워주는 작은 입자가 점도를 형성하게 되죠. 끈적임의 점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표면 장력과 마찬가지로 부가적으로 또 부착력과 점도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데 흔히 믹싱 시간을 오래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믹싱 시간을 오래. 믹서기를 오래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편차, 이 시간을 물 흡수하는 시간의 편차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입자가 다 물을 흡수하기도 전에 여기서 믹싱을 끝내버리고 바로 붙여버리면 굉장히 점도가 약하겠죠. 예. 질감이 다르고 점도가 약하겠죠. 그러나 물을 다 흡수할 시간까지 충분히 믹싱을 해주고 각 입자가 균등하게 섞일 수 있게, 그리고 표면수가 충분히 입자 주변을 맴돌 수 있게 균등한 분포를 해준다면 점도도 이끌어낼 수 있고 굉장히 쉽게 붙일 수 있는 더 믿음을 갖고 내가 붙이면 툭 하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하는 믿음, 그런 불안 심리를 없앨 수 있을 정도로 탁 벽에 갖다 대면 붙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흔히 믹싱 시간을 오래 하라는 거예요. 오래 돌려주라는 거예요. 물 빨 시간을, 이 완전 건조한 이 알갱이들이 물을 흡수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꼼꼼히 믹싱을 해서 이 입자들을 다 섞어주라는 겁니다. 자, 흔히 또 말하는 게 숙성이라고 합니다. 숙성. 우리 뭐 고기 숙성, 뭐 인간도 숙성돼야 사람 맛이 나겠죠. 사람 냄새가 납니다. 자, 숙성이라는 게 레미탈에도 존재합니다. 숙성이라는 게 이 과정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이 과정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금방 해서 설익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뜸을 충분히 들여서 정성 들여 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시간, 근데 저희가 그 시간을 기다릴 시간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 15분의 편차라든지 20분의 편차를 간단하게 주기도 하고, 통을 여러 개를 준비해서 2통이라든지 3통, 우리가 쓰는 몰탈 통을 이렇게 김치 담그듯이, 이렇게 김치똑 담그듯이 하나, 둘, 세 개 준비해서 다 숙성을 시켜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예요, 이게. 그 이유를 바로 잘 알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풀 효과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로운 점은 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물풀 효과, 점성입니다. 끈적끈적하게. 예, 끈적끈적해질 수 있어요, 몰탈은. 예. 자, 근데 그 끈적임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예, 어디까지인가? 그 물을 넣었을 때, 내가 이 끈적임을 유도할 수 있는 그 공식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상은 100% 속 시원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다뤄보시고 실험을 많이 해보시라는 의견을 여기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비밀은 완전 건조한 몰탈, 완전 건조한 모르타르 안에 골재와 시멘트 입자가 물을 흡수하는 시간, 이 빈 알갱이에 물을 흡수하는 시간 차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믹싱해주시고, 믹싱을 많이 해서 각기 다른 분포의, 크고 작은 각기 다른 분포의 입자가 골고루 섞이고 표면수와 결합을 해서 끈적끈적한 정도의 점도를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믹싱을 해주시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물풀 효과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연관된 메커니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정도 했으면은 몰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아마 제시가 될 거예요. 몰탈이 우리가 한일, 삼승보, 3표 많은데요. 각자 성질이 다 다르죠. 세팅값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세팅값이 다르기 때문에, 골재와 시멘트와 세팅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곤 해요. 그리고 타일도 다르고요. 타일의 성질도 다릅니다. 도기질에 따라서
같은 독이질이라도 두께도 다르고요. 강도도 다르고 물을 흡수하는 시간차도 다르고요. 굉장히 다 다릅니다. 이 시멘트와 우리 모르타르와 타일의 궁합도 중요하지만 몰탈 자체의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일 정도의 예를 들어보면 요즘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시멘트 성분이 좀 약하고 시멘기가 약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세팅값이 많이 뭐 바뀌었는지 어떤지는 속사정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시멘기가 없이 툭툭 떨어지는 몰탈도요. 오래 믹싱을 하고 한 두 통 정도를 미리 믹싱을 해놓고 좀 기다리고 한 15분, 20분 흔히들 뭐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한번 믹싱을 했다가 해놓고 가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믹싱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품질의 차이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신뢰하셔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품질에 따른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점도 형성에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각기 다른 회사에 우리가 몰타를 굉장히 회사마다 다 현장마다 가서 쓰는데 그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을 넘어서 이 방법은 레미타를 쓰는 사용 방법입니다. 레미타를 쓰는 사용 방법의 보편적인 원리고 보편적인 이유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완전 건조된 3월에 레디믹스 몰타를 물을 넣어서 쓰는 그 방법입니다. 방법. 자, 우리가 무조건 물을 그냥 몇 통 넣고 그냥 믹서기로 막 돌려서 그냥 쓰세요가 아니라 그 방법입니다. 시간차를 이용하고 완전 건조된 상태에 표면수가 있고 각 입도의 크기에 따라서 믹싱을 꼼꼼하게 해주고 점도를 형성하고 어떤 그런 원리를 이용한 사용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필히 알고 우리가 기술자로서 필히 알고 넘어가야 될 방법, 사용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파생되는 원리 또 하나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고대질, 수없이 언급한 고대질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종합해 드릴게요. 고대질의 스타일이 바뀌겠죠. 고대질의 스타일은 몰탈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된 몰탈은 절대 긁어뜨기나 건져뜨기가 안 되죠. 되니까. 긁어서 뜨면 안 딸려오고, 그쵸? 찍어서 퍽 찍어 올려야 되는 상황밖에 연출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몰탈 질감에 따른 고대질의 방법이 여기서 파생돼서 고대질은 여기서 나옵니다. 몰탈의 질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몰탈 점도에 따른 고대질 모션의 차이. 제가 말씀드렸죠. 긁어뜨기, 찍어뜨기, 건져뜨기, 털어뜨기. 여러 가지 모션이 많습니다. 각 기공들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그 동작을 따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몰탈의 질감을 알아야 그 동작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질은 밥은 어떻게 떠야 되고 된 밥은 어떻게 떠야 되고 찰진 밥은 어떻게 떠야 되는지 손 모션이 다 달라집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 더 한층 더 나가면 어떤 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수처럼 고대질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 4가지 정도를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몰탈의 질감 더불어 통 우리 잠깐 지울까요? 자, 우리 3월의 통의 높이, 넓이를 말씀드렸죠. 이 질감의 몰탈을 가지고 믹싱을 해서 어디에 담을 건가, 어디에서 내가 이 믹싱을 할 건가에 따라서 고대질이 또 달라집니다. 높은 경우는 고대의 세팅이 달라지겠죠. 손잡이의 길이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지고 굉장히 질감이 또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또 언급해 드렸고요. 자, 넓은 통에 또 넓은 통에서의 모르타르는 또 질감이 또 달라집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이유를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몰탈의 질감, 그 다음에 고대질의 방법이 몰탈의 질감에 따라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사물의 통의 세팅, 이 기구들의 세팅에 따라서 또 고대의 세팅도 달라지고요. 고대의 모션도 달라지고요. 고대질의 모션도 달라지고요. 이 질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사물의 통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요. 굉장히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메커니즘처럼. 자, 제가 설명드린 게 또 종합적으로는 몰탈의 질감이나 수분의 원리는 내적 품질, 우리 단단하게 타일을 붙일 수 있는 한 분야고요. 내적 품질, 안내자죠. 내적 품질을 잡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외적 품질은 저희가 뭐 망치의 사용과 면을 잡는 그런 흔드는 그런 모션을 따라서 외적 품질, 매지선을 뽑고 반듯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적인 문제죠. 테크닉적인 문제가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요게 3월의 질감을 통해서 3월의 통의 세팅과 고대질, 우리가 손에 잡는 고대의 세팅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연관된 하나의 고리를 테크닉으로 연결시키는 우리가 동작입니다. 테크닉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3월의 질감을 알고 3월의 용도를 알고 3월의 원리를 알아야, 쓰는 방법을 알아야 3월의 통을 세팅할 수 있고 맞게 세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대를 세팅할 수 있고 고대를 세팅한 후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고대 잡는 손 각도, 이 손잡이의 각도와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손잡이의 각도, 그 다음에 손잡이 잡는 위치, 앞을 잡느냐 뒤를 잡느냐에 따라서 스윙의 정도는 높이가 높은 사물의 통을 쓰느냐 높이가 낮은 사물의 통을 쓰느냐에 따라서 손잡이가 달라지겠죠. 높은 사물의 통을 쓸 때는 어떨까요? 내 가슴 높이나 배꼽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길면 팔꿈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살짝 자기의 팔 용도에 맞게 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도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사물의 통의 높이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으면 허리를 숙이는 모션이 커지기 때문에 덜 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손잡이를 길게 해서 모션을 좀 적게 해서 손목으로 이 행동 반경 각도를 넓게, 이 각도, 스윙의 각도를 넓게, 회전 반경이 넓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다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테크닉적인 겁니다. 자, 몰탈의 질감부터 시작해서 다 테크닉적으로 이어지는 원리입니다. 자, 왼손의 각도, 왼손 타일 드는 각도와 고대질, 고대의 모션과 합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손의 각도를 이처럼 20도에서 60도 이상 세웠을 때는 몰탈의 질감이 어때야 될까요? 굉장히 질어야 되겠죠. 되면 이 타일을 세웠을 때 댄밥으로 떠놓으면 툭 떨어질 겁니다. 중력에 의해서 툭 떨어지죠. 물이 없으니까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쭉 흡수하면서 몰탈을 탁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댄밥으로 뜰 때 이렇게 타일을 세워서 붙이면 툭 떨어지니까 그게 불안해서 물이 이렇게 쟁반 받치듯이 들고 가죠. 벽 앞까지 이렇게 들고 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 밥을 쓰시는 분들을 보시면 타일을 세워서 훅훅 건져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은 몰탈이 척척 붙어서 살짝 떨어지다가 맙니다. 탁 타일이 물을 흡수하면서 몰탈이 축 처지다 말아요. 탁 붙어 있습니다. 타일에. 그래서 그걸 벽으로 가져가서 붙이시죠. 자, 수분이 충분해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요. 몰탈 통의 높이에 따른 고대 모션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요. 자, 종합적인 부분인데 좀 초보자분들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좀 터부침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모르타르. 중요하죠. 모르타르. 사용 방법을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오는 질감에 따른 고대질, 모션, 세팅, 연장의 세팅, 고대질의 모션, 내 행동, 그 다음에 사물의 통의 높이, 넓이 다 연관이 됩니다. 하나로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왜 제가 강조하느냐? 시간이 여유롭고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현장이라면 괜찮은데요. 대부분의 현장이 시간이 좀 공기가 촉박하고 흔히들 돈 내기를 하시는 우리 아파트 칸뜨기라 그러죠. 돈 내기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생명이고 품질이 생명이고 요즘 들으면 시간과 품질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잘 언급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강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빠른 품질과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거를 이해하고 시공을 해야 내 스킬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그다음에 하자도 안 나고 떳떳한 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좀 난해한 내용인데 아마 지금 시작하시는 기술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다시 스냅시스 줄거리를 좀 만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인데요. 22분 정도 지나고 있어요. 자, 영상 편집할 때는 한 1.2배속 정도 빠르기로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배속을 좀 늘려서 배속 설정을 좀 하셔서 뭐 0.8배속이든지 이렇게 하셔서 설명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